의사라고? 그래서 자네 한 달에 얼마 버는가? 자본주의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인간이 자기 몸뚱아리로 돈 버는 거야. 환자 고쳐봤자 몸만 상하고 돈도 쥐꼬리만큼 벌지. 장인어른이 저를 처음 만났을 때 했던 말입니다. 장인은 부동산 개발업으로 막대한 돈을 벌었습니다. 서울 강남권에 상업 건물 3채, 수도권 개발 예정 부지, 본인 소유 개발회사 지분, 현금, 주식 등을 합치면 재산이 1,500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장인의 반대로 아내와 결혼을 못할 뻔하다가 아내가 밥도 안 먹고 거의 한 달을 방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자 그제야 결혼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내와 산 지 20년이 된 지금도 장인은 저를 무시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인이 병원으로 운전기사를 보냈더군요. 기사는 저를 어느 일식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일식집에 도착하니 장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고서방 자네, 내 사업을 이어봤지.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습니다. 날 무시할 때는 언제고 갑자기 사업을 이어받으라니. 장인어른, 저는 사업할 깜냥도 안 되고 의사로서 사명도 있습니다. 제가 있어야 할 곳은 병원이에요. 그래? 자네가 내 사업을 이어받지 않으면 현주가 내 무남동녀라고 해도 내 재산은 자네들에게 한 푼도 주지 않을 걸세. 장인의 어마어마한 재산이 탐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장인 재산의 10분의 1만 받아도 저는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을 겁니다. 장인어른, 지금 제 수입으로도 현주랑 애들 먹여 살릴 정도는 됩니다. 그래? 상속이 안 가도 내 사업을 이어받지 않겠다? 재산이 탐나 현주랑 결혼한 게 아닙니다. 상속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못 버는 것도 아니고요. 장인은 말없이 사케를 마시더군요. 제 술잔에도 사케를 따라주셨습니다. 저는 내일 수술이 있어서 못 마십니다. 현주는 내 딸이네. 그 말은 내 피를 받았다는 거지. 그때는 그 말의 뜻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 주 주말 아침, 아내는 아침을 먹고 넌지시 제게 묻더군요. 아빠한테 사업 물려받을 생각 없다고 했다던데. 맞아? 나한테 의사가 천직인 거 당신도 알잖아. 그래? 아빠한테 전화 왔어. 애들 교육비 지원해 주시는 거 이제 끊으시겠대. 애들 교육비는 내가 버는 돈으로도 커버 가능하잖아. 그래? 그럼 애들 유학비는? 애들 서울집도 사줘야 되는데 그 돈은? 당신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생활비 쓰기도 바빠. 내가 벌어다 주는 돈이 작은 돈도 아닌데 뭘 그렇게 욕심내. 여보, 나 아빠 재산 포기 못해. 순간 아내의 얼굴에 장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장인어른 사업 이어받으면 되겠네. 아빠는 내가 사업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당신이 사업을 이어받기를 원하는 거고. 당신이 경영하고 내가 최대 주주로 있고. 그게 아빠가 원하는 그림이야. 내가 성형외과, 피부과보다는 못 벌지만 정형외과 의사로서 나름 명성도 있고 수술도 잘하고 잘 버는 축이야. 현재에 만족하면서 살자. 한 달에 버는 돈이 2천, 3천인데 그게 무슨 돈이야. 아내가 아무리 부잣집 딸이라도 2, 3천을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는 처음 알았습니다. 당신한테는 환자를 고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나랑 애들은 뒷전인 거야? 무슨 말이야. 일은 일이고 가족은 가족이지. 당신이 아빠 사업 포기하면 나도 당신 포기해. 무슨 뜻이야?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당신한테는 환자를 고치는 일이 제일 중요한 것처럼 나도 내 인생에서 나랑 내 애들이 풍족하게 해줄
돈이 제일 중요해. 의사를 그만두고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는 제 자신을 상상해 봤습니다. 그건 제가 아니었어요. 나랑 이혼하면 장인어른이 당신한테 사업 물려주실 것 같아? 안 물려주시겠지. 아빠는 지금 날 못 믿으니까. 그런데 나 가만히 있지 않아. 아빠 재산 응당 나한테 와야 돼. 당신은 결국 장인어른한테 인정 못 받아. 장인어른 성격에 아무리 외동딸이라도 자기 재산 못 지킬 사람한테 재산 주시지 않을 거라고.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현주야, 우리 분수대로 살자. 당신 분수는 고작 의사겠지만 난 아니야. 난 우리 아빠처럼 수천억대 자산을 가진 여자가 될 거라고. 결국 이혼하겠다는 거야? 내가 묻고 싶은 말이야. 결국 나랑 애들을 포기하고 의사를 계속 선택하겠다는 거야? 이혼이라는 말이 나왔지만 이혼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아내는 다음 날부터 장인의 회사로 출근하기 시작하더군요. 장인은 허락하지 않았지만 아내가 다짜고짜 일을 배우고 싶다고 했던 모양이더군요. 평생 아르바이트 한 번 안 했던 여자가 장인의 회사로 매일 출근했습니다. 1년 정도 흘렀을까요? 장인의 회사에서 커피나 타던 아내가 비로소 장인에게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부잣집 딸로 커서 한 번도 세상에 상처받지 않았던 아내는 어느 순간부터 전투적인 여자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 돈을 전부 다 긁어모으기 위해 태어난 여자처럼 사업에 미쳐가더군요. 그렇게 몇 년을 발로 뛰며 새로운 개발 부지를 찾아냈다고 했습니다. 사업성이 낮다고 외면받던 땅을 성공적으로 매입해 개발을 추진하면서 수십억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축하한다. 당신한테 장인어른의 모습이 있을 줄 몰랐어. 대단해. 아내와의 사이는 대면대면했지만 그렇다고 아예 말을 안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하더군요. 애들 출산했을 때보다 더 기뻐. 아이들이 이 세상에 나왔을 때 그 기쁨을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보다 더 크다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애들도 돈 버는 엄마를 자랑스러워하고 아내가 저보다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니 이상한 열등감 같은 게 생겼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위협적으로 느껴졌어요. 아내가 내 위에 설 것 같은 느낌. 나를 더 이상 남자로 보지 않고 아랫사람 대하듯 내려볼 것 같은 느낌. 아빠가 사업 나한테 물려주시기로 했어. 그래? 잘 됐네. 라고 말하면서도 두려움이 솟구쳤습니다. 나 처음에 일 서럽게 배운 거 알지? 아빠가 안 알려주려고 했고. 그때 아빠가 나한테 제안을 했어. 그게 뭔 줄 알아? 뭔데? 내가 아빠 일 배우는 대신 당신이랑 이혼하는 거. 뭐? 장인어른이 너 일 배우는 대신에 나랑 이혼하라고 했다고? 너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모든 거에는 대가가 따르니까. 돈이 그렇게 좋니? 애들 생각은 안 했어? 애들한테는 이미 말했어. 결국 외할아버지 재산이 나를 거쳐 애들한테 갈 거라고. 병선은 우리 이혼을 받아들였어. 자기도 외할아버지 사업 배우고 싶다고. 윤서는 울더라. 아빠랑 이혼 안 하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내가 말했지. 더 큰 걸 위해서는 작은 걸 버려야 된다고. 윤서는 돈 필요 없대. 이혼하면 당신하고 살겠대. 충격적이었습니다. 내 자식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야만 한다니. 저는 가정을 지키고 싶었어요. 현주야, 장인어른 내가 설득해볼게. 어차피 네가 사업 물려받게 됐으니까 그걸로 된 거잖아. 나는 그냥 애들이랑 너랑 평범하게 살고 싶어. 평범?
당신이랑 나랑 평범의 기준이 다른가 봐. 당신 맨날 수술 때문에 바쁘고 응급 환자 때문에 가정 돌보지도 않았잖아. 그렇다고 돈을 많이 벌어다 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당신도 우리 아빠 알잖아. 아빠는 한 번 뱉은 말 지키는 사람이야. 너 어떻게 이래? 너한테 사랑이 제일 중요했잖아. 그래서 나랑 결혼한 거고. 솔직히 말해도 돼? 무슨 말이 나올지 두려웠습니다. 나는 당신이 가난하게 커서 돈에 욕심낼 줄 알았어. 언젠가는 우리 아빠 재산 탐낼 줄 알았다고. 그래서 당신이랑 결혼한 거였어. 당신이 나랑 결혼하려고 연기하는 줄 알았다고. 당신이 지금처럼 돈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걸 알았으면 나 당신이랑 결혼 안 했어. 제 20년의 결혼 생활을 이렇게 끝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장인을 설득하고 싶었어요. 이번에 장인은 운전기사를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만났던 그 일식집에서 장인을 만났습니다. 장인어른, 현주가 사업을 이어받으면 그걸로 된 거잖아요. 굳이 저랑 이혼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병서랑 윤서도 생각해 주세요. 부모 이혼이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겠어요. 다 배우는 과정에 있다네. 돈을 얻기 위해서는 말이야, 그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된다네. 희생 없이는 돈을 벌 수 없지. 내 사업을 물려받으면 가정을 깰 각오 정도는 하고 물려받을 수 있다는 거고. 장인은 여유롭게 사케를 마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 이혼녀가 돼도 괜찮다는 말씀이세요? 현주 나이 이제 고작 40대네. 얼마든지 남자 만날 수 있고. 물론 이제 만나는 남자들은 돈 보고 쫓아오는 남자일 테지만 그걸 구별하는 눈을 갖춰야 진정한 부자가 되는 걸세. 인생은 다 배움이야. 아내가 다른 남자와 만난다는 상상을 하니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애초에 우리 현주랑 자네는 안 어울렸네. 돌고 돌아 제자리를 찾은 것이니까 너무 상심말게. 자네 의대 합격했다고, 자네 동네에 현수막이 붙었다고 했지? 그렇게 자네에게 박수 쳐줄 인생들이랑 어울리면 되네. 우리 집안은 의사에게 박수 쳐주지 않네.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아내와 이혼했어요. 전처는 승승장구 하는 듯 보였습니다. 인터넷 기사로도 전처의 부동산 프로젝트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외할아버지랑 지엄마를 닮아 욕망과 야망이 가득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저랑 같이 살고 있는 딸은 소아과 의사가 되겠다고 했고요. 저는 제가 의사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딸이 소아과 의사가 되는 게 반겨지지만은 않았습니다. 소아과는 진상 엄마들도 많고 소송도 많이 걸리니까요. 수술이 많은 직업이라 술을 마시면 안 되는데 저도 모르게 술을 마시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아빠, 불 꺼진 식탁에서 소주를 마시고 있는데 딸이 제 앞에 앉더군요. 나도 아빠처럼 훌륭한 의사가 될 때까지 아빠가 날 많이 가르쳐줬으면 좋겠어. 아빠 그렇게 매일 술 마시면 날 가르쳐줄 수 없잖아. 나는 아직 아빠가 필요해. 아빠는 내 아빠면서 스승이야. 등대고 비치고. 제 인생에 박수 쳐주는 사람이 딸이라니. 아내랑 이혼했고 아들은 절 존중하지 않지만 이 또한 괜찮은 인생인 듯 싶었습니다. 다시 술을 끊었습니다. 환자들을 보고 딸과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게 평범한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은 의사인 제 삶이 부러우신가요? 부럽다면 왜 부러우세요? 부럽지 않으면
또 왜 부럽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